사람 사이에서 내가 자꾸만 작아질 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관계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점점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되어버렸을까? 나는 웃으며 다가갔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받아만 가고 나는 이해하고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건 험담이나 침묵뿐일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 끝은 늘 나 혼자 상처 입는 자리. 이 글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키는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제 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제는 당신 마음을 가장 먼저 아껴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관계 한두 개쯤은 마음속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울던 친구, 늘 마주치던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졌지만 서로에게 너무나 낯설어진 사이.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 하나. 왜 나만 노력하지? 항상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자리를 만들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참아야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반복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자랍니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어느 순간 나만 바보처럼 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 지쳐있던 그녀는 20년 넘게 매번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생일을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그녀의 생일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날 기억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인사도, 선물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는 그녀의 애씀 위에만 서 있었음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다가오게 된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애씀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노력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야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이루는 법.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너무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면 가끔은 물러서야 합니다. 왜 나만 애쓰지? 하는 그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든다. 한 사람이 아픈 관계는 이제 놓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도 노력으로만 간신히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가 정말 서로를 위한 인연인지 당신을 소모시키는 인연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만 계속 손 내미는 관계, 나만 이해하고 참는 관계, 나만 눈치 보고 다가가는 관계. 그런 인연은 놓는 것도 스스로에게 주는 자비입니다. 오늘은 그 인연을 바라보며 이렇게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이젠 나도 고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가오는 인연만 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감사히 놓아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고요한 당신의 마음에 진짜 인연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넌 참 착하다.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고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난 자꾸 손해보는 쪽이 될까? 왜 나는 늘 웃고 있는데 마음은 이렇게 지쳐 있을까? 그건 어쩌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너무 많은 걸 참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무례한 말에 웃으며 넘기고 억울한 상황에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싫은 부탁도 괜히 거절 못해서 결국 해내고 마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스맨이 되어버린 나. 그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뭐든 다 해줘. 하지만 정작 당신은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엔 웃으며 대답하고 남편의 무심함도 이해하려 애쓰고 친구들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를 잃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가 품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멀어질 대상이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힌 관계는 결국 나만 상처 입고 나만 무너집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것. 좋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려다 나에게만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을 지킬 줄 아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당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가끔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면 꼭 누군가의 험담으로 시작하고 대화가 끝날 즈음에 내 기분도 내 자존감도 바닥을 치는 그런 관계. 처음엔 그저 힘든 일이 많겠거니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내 안에 기운이 빠집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인연이 이미 마음의 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만남은 늘 피곤했습니다. 누굴 만나도 뒷말을 하고 세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며 늘 비교하는 말투로 사람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친구니까, 좋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끊기엔 뭔가 서운하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인연일수록
자비로운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는 서로에게 성장도 배려도 존중도 없다면 그건 함께 가야 할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어 그 시절의 추억까지 지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거리를 다시 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로운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오래 곁에 두다 보면 그 사람의 기운에 내 삶이 잠식되기도 합니다. 그런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당신 마음 속에도 늘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생각보다 나를 갉아먹는 그런 인연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려 한다. 인연에도 때가 있고 그걸 아는 것 역시 지혜다. 이제는 애써 붙잡기보다 조용히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나를 작게 만드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더 넓게 성장시키는 인연과 함께 가시길. 나무관 세음보살. 내가 작아지지 않는 관계,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 속 당신은 언제나 먼저 애쓰고 웃으며 넘기고 자꾸 작아지는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인연일수록 자비로운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진짜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노력의 무게가 기울지 않으며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 웃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